기석시킨 후 재보충질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증인. 네. 저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TV라든지 그 네이버 검색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똑똑하게 답변을 잘 하시네. 노영희 변호사가 아주 좋은 변호사예요. 네.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저를 잡아 넣으려고 아무런 관계없는 저축은행 비리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노영희 변호사가 무죄를 받아줬다고요. 아주 변호사 잘 선임했어요. 지금 강혜경 증인은 여러 얘기를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박사님, 네. 여사께서는 선생님, 또 지방 언론에서는 책 사러 가더라고요. 네. 또 그 꿈에 이러한 것을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일정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명태균 씨 혹시 역술인 그런 거 아니에요? 역술인은 아닙니다. 역술인은 아닌데 네. 그 박다 그쪽에 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다 보니까 예지력이 네, 역술인이라는 이렇게 약간 오해를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영부인께서 천공이나 건진이나 뭐 이런 분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선생님 했다 이거죠. 자, 아까 여론조사를 81번 네. 3억 7,500만 원을 들어갔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서울 가서 돈 받아온다 하고 갔지 않습니까? 네. 말씀했죠. 네, 맞습니다. 그 서울 어디를 얘기했어요? 정확한 장소는 말씀은 안 하셨고 그 돈을 받아오겠다는 그 대상은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로 비슷한지 어디인지는 모르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3억 7,500만 원뿐만 아니라 10억, 20억 받아오겠다는 소리도 들었죠. 그날 받으러 가시면서 예. 20억 받아올까, 30억 받아올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받아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예. 그 양반이 좀 뻥이 센가? 이게 뻥이라든지 허풍쟁이는 아니신데 그만큼 네. 이제 자신이 있으시니까. 아니 생각해봐도 3억 7,500만 원이 네. 네. 10억, 20억, 30억 받아온다 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당원 명부가 57만 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전문가이시니까 안심번호를 쓰면은 곧 유효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 안심번호를 받는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예. 보통 이제 공표조사 기간은 대략 이틀 3일 정도 해서 부여를 받고 그 지금 경선 기간에 이제 부여를 받는 안심번호는 20일 이상 그 경선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안심번호이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좀 깁니다. 20일 동안에는 20일 이상을 받을 수도 예. 있고. 네. 그러면 혹시 그때 경선에 나왔던 홍준표 네. 후보 같은 분 거기 지지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서 지지층으로 돌려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다. 네, 네. 그런데 대선 10일 전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원 조사 아니 네. 3월 8일까지 조사를 3월 8일. 했었고 네. 당원 조사는 21년 10월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10월 19일부터 20일, 21일. 대선 기간 동안에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공표는 안 했죠. 네,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공표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합법 아니에요?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합법이죠. 네, 네. 이때
아까 당원들한테 이재명 후보를 물어봤더니 12%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재명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한 그런 여론조사도 했어요? 자체 조사로 했었습니다. 예? 자체 조사로 했을 때 이재명과 이제 윤석열 그 후보 두 분의 이제 가상 대결도 했었고 당원 조사 때도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홍준표 후보보다도 2% 앞서게 만든다라고 네, 했다는데 본선 여론조사 할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본선 조사 때 그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윤석열 대표가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12%라는 거는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죠. 국민의힘 권리당원들 중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12%가 나왔는데 네. 가상 대결로 했을 때 프로테이지는 얼마였냐 이거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고서 가지고 온 거에 자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불법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고 국정농단을 했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조사 비용의 대가도 지금 못 받은 상태로 일단 이분들이 당선이 됐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5+1입니까? 네? 그러면 8+1입니까? 8+. 예. 그냥 9분 넣으시면 되겠네.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강혜경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참 용기 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그러면은 탄압받는다고 할까요? 그 점은 또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그 탄압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김영선 의원님께서 내가 안고 가라 이런 네. 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압력이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증인을 형사 고소 고발도 한 건가요? 네, 지금 그 횡령 사기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증인께서는 어쨌건 그 전 의원이시고 네, 또 명태균 씨는 같이 일했던 사장이었는데 네, 그동안의 진실을 다 가리기 위해서 증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익 제보자로서 용기를 내신 거고요. 하나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고 한 게 2022년 6월 1일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공천을 이제 받은 그 직후에 있었던 그 통화 녹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당선된 이후에 그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요? 네네네. 나서 그러니까 김영선 씨의 공천이 잘 될 거다. 네네. 그런 네, 의미. 공천을 줄 거니까 잘 될 거다. 네네. 그다음에 그 오빠는 아까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네. 예,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것을 명태균 씨가 녹음했는데 그 녹음은 여러 번 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다음에 거기 당연히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네. 있겠네요. 김건희 여사 목소리였습니다. 예. 그럼 뭐 증인께서도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네, 예. 이준석 전 대표도 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봤다 여러 번 네, 들었다라고 들었다고, 네. 예, 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건 이
녹음 내용은 대통령실이 혹은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 대통령이 그런 거를 추단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근거가 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4월 22일 여기 지방선거 때인 것 같은데 우선 한번 그 녹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박한수 전 한수 고맙다고 싶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 전화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죽어보면 씨발 평생 하루밖에 안 되는데 걱정이 이고 오래 살라고 박한수도 오래 살라고 또 희한하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네. 그냥 평생이 길어야 고마움이 참나 한장은 김영신이 결과 어찌 나왔어요? 뭐 도대체 어찌 하고 다니길래 그놈의 주디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제일 친하다는 윤상현이가 씨발 어제 뭐 경기를 해보는데 정권 참신한 거 내야지 니는 씨발 그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처신을 그래 하고 다니까 그래 주디 그 못 막아갖고 사람들이 경기한다니까. 조은이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김영선이 좀 하락하니까 내보고 그거는 좀 곤란함이 있겠다. 그 지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저 사람은. 하여튼 뭐 어쩌겠노 뭐 어떻게든 미워도 뭐 어쩌겠노 씨발 뭐 하여튼 만들어봐야지. 네. 여기 보면 그 박한수 경남도지사가 이제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데도 명태균 씨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그 당선시키고 나서 명태균 대표가 그 박한수 공천도 본인이 받아왔다라고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께서 네, 박한수 지사 관련된 그 명태균 관련된 여론조사가 네, 아까 제 기억에 6번인가 뭐 5번인가 6번 있었던 걸로 하셨는데 그런 것도 그런 여론조사도 어떤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박한수 지사는 그러면 명태균 씨에게 어떤 뭐 보답을 했다라고 혹시 들은 게 있으신가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네. 못 하시고 그다음에 요 다음번 보면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좀 말을 잘 가려하지 못한다. 이제 주둥이라는 그 경상도 비속어인 것 같은데 주디를 잘 못 놀린다. 이거는 어떤 걸 갖고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일단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명태균 대표가 좀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저한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이 있는 앞에서도 굉장히 좀 언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막 지시도 했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이것도 보면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통령 쪽에서 좀 개입을 했다라는 거를 추단할 수 있는 그런 녹취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국책 사업 정보가 어떻게 그 명태균 씨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보도인데요. 한번 좀 들어봐 주시죠.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윤석열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선정.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발표 이전에 장원 씨가 국가산단에 선정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보세요? 저 도와줬는데 네, 그 두 사람 원희룡 장관하고 나온 거 있죠? 네, 그건 좀 확대를 해야지. 너무 알겠습니다. 작잖아. 네네.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말하는 현수막이란 놀랍게도 다음날 대통령이 발표할 창원시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한 홍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 주재 민생회의가 열리기 40분 전 명태균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 강혜경 씨에게 추가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너 10시에 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할 거거든? 네, 그 인터넷 방송에서 중계를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럼 10시 반이나 되면 그래도 11시에 다 걸어야 돼. 현수막하고 보도 자료를. 예,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5일 대통령 주재 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산업부가 경남 창원시에다가 방위 원자력 융합 분야로 국가 첨단 산업단 단지를 조성할 거다라는 이제 발표를 할 텐데 하루 전인 3월 14일 날 명태균 씨가 우리 강혜영 증인에게
전화로 현수막을 제작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최소한 먼저 알았다는 거고요, 그죠? 네, 네. 어떻게 알았는지는 혹시 얘기를 안 하던가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이 산업단지를 창원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던가요? 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세요? 네, 예전에 그 지금 전 보좌관님 서울에 근무하셨던 이호 보좌관님께서 담당을 했던 거라 그분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뭐 1,000억 원이 소요되는지 500억 원이 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모르십니까? 확정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확정 보도됐던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알 수 네네.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화면 예.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캄보디아로 순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순방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연락을 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취재됐습니다. 먼저 당시 김영선 의원실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 씨는 JTBC에 명 씨와 김 여사의 연락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랑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전화해서 김건희 여사도 그 뒤에 뭐 고맙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태원 참사 이후라 대통령의 캄보디아 순방 자체가 비공개였는데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강 씨 외에 복수의 당시 명 씨 측근들도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걱정을 전달하자 김 여사가 감사하다고 답하는 메시지를 봤다며 명 씨와 여사의 친분에 매우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JTBC에 해당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권 핵심 이준석 전 대표로 알고 있는데 맞다라고 확인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오해돼서 안 됐습니다. 네네, 알고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앞에 그 제가 증인 신문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꿈과 관련해서 이제 김 여사한테 이제 꿈자리가 이제 안 좋다, 뭐 그 조문도 하지 마라, 뭐 일정은 변경해라 했던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거, 국책사업정보, 그다음에 외교까지 문재인 씨랑은 저희가 아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봉 간사님 질의하세요. 네, 강영인 씨. 네. 지금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미공개 여론조사를 3월 8일까지 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물어보는데 이와 같은 여론조사가 윤석열 캠프와 계약을 맺고 한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명태균 씨가 단독으로 한 여론조사입니까? 계약을 맺고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없었어요? 네. 그럼 명태균 씨가 임의로 진행을 한 거네요? 뭐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계약-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우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네, 계약서도 없이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계약서 없어요. 네, 그럼 결국은 본인이 임의로 했다는 것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죠? 네 돈을 그렇지 받아오겠다라고 말씀을 아니, 하셨기 그 때문에 돈이야, 그 돈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오겠다는 거는 다른 문제고 계약이 아예 없었다는 부분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명태균 대표하고 김 여사라든지 윤석열 그 당시 후보 상간에 있는 일이라 저는 정확하게 아니 모릅니다.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계약이 없이 80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 좀 물어볼게요. 오늘 지금 경향신문에서 조금 전에 단독이 나왔어요. 이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4월 2일 명 씨와 우리 강혜경 씨가 통화를 하는데 명 씨가 이준석이가 공표 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정략 공천 줄게 이러네. 그래서 강경희 씨가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4월 3일 날도 또 통화하면서 명 씨가 의창은 전략 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서 전략 공천 받았다.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달래. 그러면 사무총장을 던져 갖고 끝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건 녹취록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돼서 아주 다른 내용의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하나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를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그
3억 6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했다. 이게 아주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이준석 그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의 영향력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의 선정 기준에 따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럴 경우 만일 뭐 김건희 여사로도 말이 있었으면 그냥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말대로 이 말까지 계산해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 이준석 그 당 대표였고 윤상현 그 아니 공관위원장이었기 글쎄 때문에 이렇게 대화한 건 맞잖아요. 맞는데 맞고.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게끔 해준 게 이준석 당 대표입니다. 그럼 이준석 당 대표 전략 공천 지역 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예, 그 이준석 전략, 대표가 전략 공천 지역을 선정했고 또 김영선 의원을 전략 공천했고. 그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주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본인이? 명태균 대표가 명태균 저한테 씨의 얘기를 말에 의해서 했으니까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다 해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 밝혀주십시오.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 네. 보고 자, 제가 지금 그러면- 갖고 있는 녹취를 자, 제공을 했던 거라 알았습니다. 정확한 그 자, 여부를 잠깐만요. 좀 밝혀주십시오. 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거 맨날 밝혀달라고 제가 녹음 지명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명태균 씨 얘기가 서로 다른 말이 나오니 그런 거지. 자, 봅시다. 여기 보면 그 여론조사 비용 돈을 모자라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인 사람 3명한테서 2명한테서 1억 2천만 원, 한 명은 액수를 기억 못한다 그랬죠. 지금은 기억 못합니다. 예, 정보 근데 제가 적어놓은 거 알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사 질문하는 데만 답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네. 많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돈을 받으면 차용증이라 썼을 것 같은데 차용증은 누가 썼습니까? 초반에는 차용증을 안 썼고 그 돈을 그러니까 차용증을 누구 빌려주셨던 명의로 썼습니까? 돈을 빌려주셨던 그 당사자들이 공천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 했었고 차용증은 그 명의 대표 김땡땡 소장님이 그럼 이 쓰셨고요. 돈은 누가 받았습니까? 돈은 나눠서 받았고 돈은 누가 받았냐고요? 돈을 받는 자리에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대표가 누가 그 함께 그러면 동석을 누가 했었고요. 그러면 강혜경 씨도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아니 저는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전해드렸습니다. 있었어요? 김이라는 저기 그 김영선 전 의원이랑 명태균 대표 또? 그리고 김땡땡 소장님이 계셨고 이모 있었어요? 씨, 배모 씨 네. 있었습니다. 아 그럼 본인은 거기 안 갔고 네, 그 자리에 김 소장이 있긴 있었네요. 네. 네.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신고된 거 보면은 선거 비용이 보면 1억 8천만 원이 신고되는데 후원금 1억 3,500만 원이고 본인 돈 4,700만 원을 이렇게 선관위에 신고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약 9,600만 원 정도를 돈을 가져와서 그 중에서 명태균 씨한테 한 6천만 원을 준 걸로 지금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명태균 씨한테 6천만 원은 별도의 부채로 해서 상환을 했고 그 그럼 6천만 그건 누가 원이 상환했습니까? 김영선 씨가 의원이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부채 그러면 지금 4,700만 원을 썼는데 그럼 명태균 씨한테 부채는 이 선거비용에 쓴 부채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 말합니까? 그 회계 장부에 기록 안 돼 있는 예비 후보가 등록되기 전에 썼던 돈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그래서 네. 그 9,700만 원이 명태균 씨한테 따로 받고 2분의 1 반띵해서 관계한 네? 9,700은 명태균 대표한테 간 게 아니고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던 이모 씨, 배모 씨한테 상환하는 비용으로 6천만 원이 갔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 보전 비용에서 상환을 했습니다. 명태균과 김영선의 지시를 받고 제가 했습니다. 그럼 반띵한 거는 또 강혜경 씨가 받아서 다 처리한 거. 네, 맞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제 죄를 이렇게 덮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강혜경 씨가 지금 명태균 씨한테 6천만 원 간 돈은 2분의 1 나눈 거에서 간 게 아니라 별도의 올해 1월 16일 날 현금을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그러면
네, 정리하세요. 예. 이렇게 되면 명태균 씨한테는 빌린 돈이 얼마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금액까지 김영선 전 의원한테 돈을 빌려왔으니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5,700만 원입니다. 그건 제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제 개인적으로 썼던 돈입니다. 아니 저는 2,700만 원입니다. 선거 당시에 1억 2천은 임기 종료되기 전까지 제 개인 돈을 지출했던 겁니다. 네. 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직전에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로 뜬 걸 제가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 대화 다 풀어내야지. 이게 협박이죠 지금. 18일 날 자택에서 인터뷰했다는 건데요. 수사 방향 자신 뜻과 다를 경우 2차 폭로 예고.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우정 총장님, 이 대목은 잘 들어보세요. 검찰 조사라는 건 방향을 딱 결정해 놓는다. 그 다음에 맞춰간다. 그게 나를 겨냥하는 쪽으로 삐딱하면 김건희 여사와의 공적 대화 같은 거 다 풀어서 끝내야지. 이것도 검찰에 대한 조롱 아닙니까, 총장님? 모든 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폭? 내가 선생인데 왜 죽나?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여사와 아이들 영상 통화도 이게 돼 있고요. 내가 이게 명태균 씨입니다. 권성동, 장제원에 말하라 하자 대통령 걔네 안 돼. 걔네 안 돼서 명 박사한테 답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강혜경 증인 네. 이런 2차 폭로를 또 예고하고 있고 또 여사와의 뭐 대화 카톡 같은 거 2,000장이 있고 중요한 거 200개가 있다고 이미 예고했어요. 네.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 강혜경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 자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사실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와서 증언을 쭉 하셨는데 지금까지 증언한 것 중에서 의원들이 안 물어봐서 답변 안 한 것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셨고 제가 또 운영에 지금 나갈 출석을 또 할 예정이라 네. 지금 녹취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더 확인을 하면서 네. 이제 증거 자료를 더 이제 확보를 해서 네, 운영에 알겠습니다. 때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래했던 25명의 정치인 중에 광역단체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아닙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까? 포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일단 그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대표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은 한 거는 오세훈 시장 일을 한 건 맞습니다. 강혜경 씨 스픽스 중계도 제가 다 봤고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국정농단에 해당되고요. 해외 일정까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근거가 꿈자리입니까? 꿈자리도 네.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어디는 가라, 어디는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걸 강혜경 증인이 직접 들었습니까? 명태균 대표가 그러니까 김 여사한테 말을 하는 그 똑같은 시기에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거 국정농단이다 이런 생각은 당시에 안 했습니까? 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국정농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계약서 없이 어쨌든 3억 7,500입니까?
3억 7,520만 원. 3억 7,500만 원어치 했는데 결국은 비용은 발생했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대야 되는데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청구서 만들어라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줬습니까? 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행기표까지 증거로 제시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못 받아왔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회계장부에는 이게 안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런 비용을 써서 여론조사를 해서 참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회계장부 조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본인이 그 명세서는 작성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근거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법사위의 위원장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0개가 있다, 200개가 있고 한 달이면 하야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 중에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명태균 대표가 뭐 허풍쟁이거나 사기꾼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만큼의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선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갑이 명태균 씨 같은데 도대체 두 사람은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겁니까? 일단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이제 공천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 제일 크게 그 영향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경 증인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강혜경 증인과 관련하여 일단 질의는 마쳤습니다. 3분 추가 질의 시간이 있는데요. 추가 질의를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는데 강혜경 증인에게 추가 질의 3분을 더 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네. 썼는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체크해 주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김승원 간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쓰신 장경태 의원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5분 제가 남은 3분은 한번 중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태 의원님 3분 3 플러스 1이 아니라 3분입니다.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5월 9일 날 10시 19분 이런 통화가 하셨잖아요. 명태균 씨가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일하되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이게 이제 공천이 확정되는 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월 9일 10시 19분이니까 명태균은 이전에 5월 8일 정도에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을까요? 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5월 9일자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최종 정리가 된 거죠. 네, 근데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0시에 명태균 씨가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오후 4시 39분 그날 오후 3시 37분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날 5월 10일 날 공천이 이제 발표될 때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하거나 또는 직접 만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얘기가 없습니까? 그날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 일단 준비 잘 되고 있는지. 예. 네, 그리고 그 선거 운동에 관련해서 이제 차질 없게 하라는 그런 말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실질적으로 공천이 발표돼야만이 이제 최종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5월 10일 날 공관이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추가로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바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공천이 된 다음에 고맙다고 전화를 하거나 그런 내용 들은 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그 뒤의 내용을 저한테 따로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81회 여론조사를 할 때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협조해야 한다는 말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협조하니까 이제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이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를 했던 거죠. 네,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명세서 만들려고 할 때 네, 준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명세서를 그게 만들어라. 2월 28일 날 줄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최초 작성했던 날짜가 3월 14일 날 그 내역서를 만들었고 갖고 가신 게 이제 3월 20날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고 21일 날 그 내역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준다고 한다는 말이 언제 했다고요? 2월 28일 날. 2월 28일 네. 날. 예. 그럼 2월 28일은 3월 9일 대선 전이네요. 면밀 조사 들어갈 때 딱 그 네. 시기입니다. 그때 이미 돈을 준다고 한다 그랬단 다 말이죠. 챙겨 주려고 한다. 아, 네. 누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저는 그러니까 두 분으로 생각을 해요. 누가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당시에 이제 저희 보고서가 윤석열 측에 계속 보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챙겨준다라고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태 의원님. 예, 증인.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견적서를 줘서 서울에 돈 받으러 보냈는데 돈은 못 받아오고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 견적서 아까 3월 21일에 비행기표 뽑아줬다고 했죠. 네, 근데 명태균 씨는 언론 보도에 지금 대선 무렵에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 명 씨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최재형 전 감사 원장을 총리시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최재형 원장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하고 실제 총리로 검토된 적도 없습니다. 명태균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9년도에 전가했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저는 강혜경 증인이 거짓말하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느껴져요. 근데 상황을 자세히 모르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명태균 말에 의존해서 전원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씨 허풍에 본인이 속았을 가능성도 감안을 해서 구분해서 발언하셔야 합니다. 여론조사하고 돈 못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못 받죠. 의뢰한 적도 없고 계약도 안 했는데 명태균이 환심 사려고 조사한 걸로 보여요. 원래 못 받아요, 그런 돈은. 증인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 창원우창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위험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천을 누가 줍니까? 대통령이 줍니까? 영부인이 줍니까? 당대표가 줍니까? 공관위원장이 줍니까? 공관위원들이 줍니까? 사무총장이 줍니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갖고 명태균이 합의해가지고 그럼 김영선으로 하기로 해 이럽니까? 그런 시스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 씨의 말 자체가 허풍과 과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았다고 하는 6일 보궐선거 당시에 보궐지역이 7개예요. 그중에 제주 한 지역을 빼고 국민의힘은 6군데 모두 단수로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그 단수 추천을 합니다. 원래 보궐선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선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있는 후보군들 중에 가장 역량이 있고 검증된 사람을 공천을 주는 게 보궐선거의 어떤 일반적인 그 공천 방식입니다. 김영선이 당시에 사선 중진 의원 경력으로 창원에서 활동 이미 하고 있었고 여성이라서 주목을 받았고 신청자 중에서 이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뭐 명 씨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을 공관위에서 당연히 감안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 이준석 당시 당 대표도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본인 명예를 걸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좀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의창구 보궐선거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낼 때 경선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때 전략공천을 받았어야 제일 마땅하고 지금 명태균 대표가 저와 관련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얘기 좀 더 해보세요. 어떻게 보호를 하면 보호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니 제가 위원장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네, 명태균 말씀하세요. 대표가 만들었다라는 정권이라고 합니다. 명태균 대표 말로는. 그리고 보호를 해줘야 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다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을 도왔던 사람들조차도. 명태균 대표는 가족을 지켜야지 김건희 여사를 지키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명태균 대표가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부셔버릴 수도 있지 뭐 대수냐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선생에게 빠져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만 몰랐던 건 아니고 소문이 계속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소문이 계속 있었는데 약간 뭐 대통령 부인에 대한 질투겠거니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젠 다 드러난 겁니다. 얼마 전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았던 녹취에 무식해가지고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해가지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뭐 대단하다고 이러면서 명 선생님이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용어 자체와 칭호 자체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친오빠가 아니다 라고 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브리핑 능력 참 난감합니다. 우리 총장님 저기 보세요. 저 내용. 그리고 하나 더 들어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저 내용은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이때 바보다라고 하고 저 바보. 저게 만약에 친오빠면 친오빠도 바보고 대통령도 바보고 어쩌자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낯뜨겁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김건희 여사가 또 한 말이고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명태균 씨하고 주고받은 카톡에 다 나온 거잖아요.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는 친한가요? 네,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도 친한가요? 초반에는 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는 이제 연락을 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의 딸을 보호하고 싶어 하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명태균 씨를 쓰고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이게 이제 오늘 만천하에 드러난 날입니다. 강혜경 씨의 용감한 발걸음이 날개짓이 온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한번 뒤집어 엎을 것 같습니다. 총장,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이 1년간 통신조회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한 20여만 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84만 건이랍니다. 이렇게 막 통신조회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해서 통신조회를 얼마나 했습니까? 나한테 통신조회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검찰이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통신조회해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건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3천 건이 넘어요. 3천 건이. 여기도 좀 더 많이 쳤어. 그리고 검찰이 확보한 핸드폰 자료 그리고 PC 자료 네, 정리해 주세요. 등 관련해서 디지털 캐비넷에 넣어놓고 있죠.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원본 증거 이미지를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 제기합니다. 디넷에 그렇게 보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정리해 안 돼요. 주세요.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재판이 확정되거나 보관의 필요성이 없으면 받아 삭제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내내 보관하고 있는 게 500건이 넘어요. 오늘 이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고 언제 어떻게 이렇게 개인 정보들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네. 불만이야. 떠들어? 떠들어라니. 불만이야라니 왜 반말해요? 아니 그 뭐 이렇게 불만이에요? 오버하지 마세요. 혼자 계속 말하고 계시잖아요. 정책적 질의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그렇게 불만입니까? 아니 증인신문하기라고 3번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거? 5분 3분이지. 저는 3분인데 너무 오버를 부렸죠. 위원장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해주세요. 네. 일대한테 뺏기고 있어. 그래서 아이고 일대한테 뺏기지 말고 의원님 반말하게 해요 이제. 조심해요 조심해. 너무 심하잖아. 위아래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이게 점잖은 분이. 저는 위아래 질서를 아니까 질서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 서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기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영용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라는 분보다는 강영경 씨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강영경 씨가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것들이 명태균 씨한테 대부분 들은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직접적인 뭐 증거나 이런 게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관련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천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 자택에서 명태균 씨, 박완수 도지사 후보 그리고 윤석열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다 하고요. 김건희 여사까지 4명이 참석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도지사 후보로 박완수 의원을 추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 같아요. 그 박완수 경남도지사 쪽에서는 2021년 8월 달에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대통령 당선인 시절은 아니었고 김건희 여사는 해당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지사 공천 관련한 얘기를 할 시점이 아니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제 기자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근데 일단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당선인 시절에 박완수 그때 후보를 이제 명태균 대표가 모시고 갔던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다. 그 뒤 거는 이제 다른 이제 복수 제보자들한테 예, 받아가지고 근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도 결국에는 증인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한테 들은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남도지사 선거가 진행된 걸 보면은요, 이건 뭐 전략 공천을 한 게 아니고 경선이었습니다. 예, 경선이었어요. 그 이주영 그 전 해양수산부 장관 네, 경남에서 아주 다선을 하셨던 분인데 네 맞습니다. 이분하고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 가지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 공천을 갖다가 자기가 뭐 좌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선 결과까지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쳤는데 어떻게 자기가 본인이 이 박완수 후보의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걸 봐가지고는 명태균 씨가 증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한테 하는 말들이 과장되거나 자기의 역할을 뻥튀기 하기 위한 말들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는 말이에요. 과장되거나 뻥튀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랑 이래저래 얘기를 나눴던 거를 다들 옆에 다 들려줬기 때문에 그만큼 친분 과시가 있었고 친분으로 인해서 공천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하고 얼마나 친한가 하는 건 그 부인께서 영상 통화로 애들하고도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다. 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예. 지금
특히 명태균 씨가 오늘 또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부터 검찰이 나를 건들면은 윤석열 대통령 하야한다, 탄핵당한다,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건드린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진실을 먼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천 건을 가지고 있다, 뭐 2천 건은 어쩐다 하는데 그렇게 명태균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위력이 있다, 그렇게 네. 강행윤 씨는 판단하세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하나만 얘기를 든다면 네,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데 그만큼 김 여사하고 친밀하게 소통을 해왔던 분이라 이런저런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를 맨 먼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김영선. 네. 본인도 이제 먼저 소개를 시켜줬다라고 그 조선일보인가 그쪽에 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함성득 교수님이 뭐 소개를 시켜줬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이 먼저 소개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최근에 그 오빠, 네, 이게 친오빠다 이렇게 주위에다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하고도 아주 가까우신 분이 잘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강정희는 대통령 오빠다라고 네, 했는데 네. 왜 명태균 씨가 친오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오빠랑은 그렇게 소통을 많이 안 했고 저는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네. 강혜경 씨가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명태균 대표가 얘기한 것은 아니다. 오빠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윤 대통령이라고 하셨고. 윤 대통령이다. 네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검찰이 탄핵당할 수 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 하야할 수 있다 하는데 정확하게 아는 부분은 없는데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명태균 대표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원사님. 네. 그 증인 그 명태균 씨가 페북에 올린 그 카톡 캡처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보도되고 나서 봤습니다. 예, 거기 이제 김건희 여사님 가로 열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같은데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카톡을 남겼죠.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암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남겼고 또 해결할 유일한 분이다라고 했는데 와, 이 정도의 표현과 신뢰면은 명태균 씨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푹 빠졌다고 할까요? 완전히 이렇게 신뢰하게 된 이유가 혹시 뭐 추측되는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닿는 걸 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일단 뭐 욕심을 안 부리려고 했던 분이고 그 보도에서도 그 나왔었는데 집을 주겠다라고 이제 여사가 얘기를 했던 아크로비스타 부분. 집을 다 주고 싶다, 네네. 주겠다. 근데 명태균 대표가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김영선 씨도 윤 대통령을 돕느냐고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여론조사에 썼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희생을 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거보다도 약간 그 무속적인 어떤 공감이 서로에게 더 통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아마 최은수 씨 그 번거지 쓴 여인이 기운이 집안에 이상하다는 기운이 안 것이 네. 최은수 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틀 뒤에 법정 구속됐다는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예상했다라든가 예견했다라든가 또 이동훈 씨인가요? 조선일보 출신 대변인이 열흘 만에 그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라든가. 하고 뭐그 접대 받았던 거 그게 이제 네네. 보도화되고. 예. 그다음에 근데 그 꿈이 안 좋은데 뭐 총장님을 펄펄 끓는 소세 뭐 이런 삶아먹는. 예. 그건 누가 말한 거예요? 누구 꿈인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꿈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 꿈을 약간 해몽하는. 이 식으로 꿈을 말을 꾼 한 거는 김건희 여사고 네. 해몽을 해준 해몽을 거는 하는 명태균 씨고. 네. 근데 거기 여기 녹취록에는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세 분 이름이 네, 세 나와 명이 있던데.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을 펄펄 끓는 물에 삶아서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 장제원 아니면 뭐 권성동 의원님이 추천해준 그 직원들이 대통령실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는 조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정리하시죠. 자, 이상으로 강혜경 증인에 대한 신문하신 의원님들의 신문은 다 끝났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그 이석을 하시면서 네. 혹시 마무리 발언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네. 마무리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지금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 많으세요. 특히 지금 PNR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공표 조사를 제가 직접 의뢰를 했고 일을 해주셨는데 조작 업체로 지금 이게 낙인이 돼서 지금 회사를 문을 닫는다 하시더라고요. 조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거의 뭐 한 7, 8명 가까운 기자들이 매일 이제 사무실로 와서 직원들도 지금 아예 출근 자체를 못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리고 저 김영선 전 의원님, 명태균 대표님 저는 여기 오실 거라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결국 안 나타나시고 이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또 언론 플레이를 좀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치인들이 명태균 대표를 사기꾼이라 하니까 막 버럭버럭 해가면서 저렇게 보도를 하시는데 명태균 대표는 저를 지금 횡령범 사기범으로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하시고 진실을 하루빨리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대동해 주신 노영희 변호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재보충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고 증인에 대해 추가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에 한해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질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송석준, 조배숙, 주진우, 박균택, 박지원, 유상범 그리고 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송석준 의원님 3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들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기관적인들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네, 질의하시죠. 예, 이제 우리 대검찰청 우리 국감도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검찰총장님 그리고 차장님이 앉으신 옆자리에 강혜경 씨가 이렇게 앉아서 증언하는 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 이분이 증언하는 하나하나가 직접 당사자들과의 관계도 아니고 전원들이에요, 전원. 예, 그 전원에 의해서 지금 이 막대한 이런 정말 중요한 시간의 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예, 대검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강력 범죄들과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대검찰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원님들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참 그런 지적보다는 혹세무민의 어떤 이런 의혹들만 난무하던 오늘 대검찰청 이 국감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검찰총장님 오늘 총체적으로 한번 좀 해고를 간단하게만 좀 해주시죠. 오늘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검찰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는데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야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공소청을 신설하겠다. 뭐 이래서 관련 법안들이 지금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차장님, 지금 우리 검찰 폐지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계속 말했듯이 검찰청을 폐지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 검찰의 그 중대 범죄에 대한 노하우도 사장이 되고, 그리고 여러 수사기관이 있어서 경쟁을 하면은 그만큼 올바른 수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사장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한테 손해가 갈 게 불붙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아까 마약 관련 부장님 계시죠? 예, 잠깐. 예. 그동안에 직접 수사권이 이렇게 정지되면서 막대한 또 이 마약 범죄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그 후유증을 지금 치유하는데 엄청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 그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에 복구될 때까지 한 1년 6, 7개월 동안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500만 이상 밀수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1년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게 범죄자들한테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약 컨트롤 타워가 손을 놨다는 이것은 잘못하면은 외국에서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시그널이 됩니다. 실제 맞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됐고 마약 범죄가 폭증하는 하나의 원인도 되기도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검찰청 폐지, 그동안 수사권 주자,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가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의혹 문제가 터지게 될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또 성질상 이 기계적 분리가 불가능한, 그로 인해서 수사도 힘들어지고 기소도 어려워지는 그런 난맥상이 올 겁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도 네, 정리해 주시죠.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융합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국가의 그동안 축적된 범죄 대응 역량을 급속히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시스템에서도 심각한 부정합성을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특검이나 우리 공수처 검사한테는 수사 기소권을 낮추면서 이거를 만약에 없앤다면 심각하죠. 거기다 또 우리 검사가 수사를 통한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도 불가능해질 겁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검찰청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서 우리가 선진적인 검찰청 수사 기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네,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정말 야권에서 위원님. 무리한 주문을 하시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든든한 우리 국민의 검찰이 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하겠습니다.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꼭 3분 안에 맞춰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조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배수 의원입니다. 우리 맞죠? 오늘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검찰이 하는 일은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법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기능입니다. 그것을 위한 국정감사가 돼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명태균과 강혜경 그 증인 그 이야기가 뭐 거의 뭐 대부분을 이루고 정말 이 진정한 국정감사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좀 시급한 문제가 많지만 마약 범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식약처가 2020년도부터 17개의 시도 선정 하수 처리장물을 채집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성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29일 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면은 지금 마약에 다 지금 노출이 돼 있는데요. 제일 진한 색깔이 그 마약이 네 종류가 나오는 데입니다. 서울, 경기, 세종, 대구, 부산. 그다음에 3개 검출된 지역이 그 이외의 지역, 제주도는 2개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된 것으로 추정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저기 마약 저쪽으로 와주세요. 저쪽은 안 보여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예, 시간 잠깐 빼주시고요. 예, 잠깐 좀 앉아주세요. 예. 지금 마약 범죄가 상당히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2023년이 2022년보다 한 50% 증가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주로 이게 텔레그램, 다크웹 이렇게 SNS를 중심으로 비대면으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그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약 범죄 수사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온라인 비대면이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함정 수사, 그리고 위장 신분 수사. 이장 수사. 예. 지금 여기 아청법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 그게 돼 있어요. 예. 아주 제한적으로. 예. 근데 지금 마약 범죄는 지금 법으로는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디 법적으로 예, 지금 저희들 법무부를 통해서 위장 수사는 지금 입법 건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준비 단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강혜경 씨 증언으로 몇 가지 분명해진 점이 있습니다.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직접 들은 것은 단 한 차례 한마디이고 대통령의 육성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의원 또 윤상현 의원은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태균 씨 말을 듣고 증인이 판단한 것이라 역시 전문 증거이고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야당 의원님들은 계속 무속이랑 억지로 연결시키시는데 들은 내용이라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준다는 내용도 좀 허황되고요. 현재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전 의원 또 명태균 씨와 분쟁 중이고 반감이 있으면서 또 명태균 씨에게 확인해 보라는 식이죠. 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카톡 내용을 가지고 마치 지금 국정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카톡이 있었던 시점은 대선 선거 기간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돕겠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설사 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후보자나 그 가족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아마 선거 치러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국정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논리비약에 불과하고요. 국정에 만약에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면 지금 사실 명태균 씨가 떵떵거리고 권력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관계를 보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 몇백만 원 세비 월에 받아 쓴 것이 현재 상황과 좀 맞지를 않아요. 또 증언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명태균 씨가 먼저 알아서 했고 사전에 계약한 것도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미리 결론 정해놓고 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강혜경 증인이 통화 녹음 파일을 전부 다 제출한 상태이고 명태균 씨 관련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조작 부분은 저는 여야 상관없이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실관계 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꽃에서 금정구청장 선거를 여론조사를 했는데 3.2%로 민주당이 이긴다고 했는데 실제 22% 국민의힘에서 이겼어요. 무려 25.2% 격차가 난 것인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부산 지역구 총선에서도 여론조사 꽃의 결과가 실제와 18% 20% 차이가 났었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정하게 균형 예, 모든 사건을 다 균형 있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균택 의원님. 우리 저 검찰총장님, 그 검사들의 야당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하신 것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편치가 않습니다. 탄핵과 무관한 것 중에서 생각나는 것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메모를 좀 해봤습니다. 계속 연필로 한번 메모를 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야당 대표의 유증교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팀 얘기입니다. 위증사범 김진성 씨의 그 자백 또 협조를 얻기 위해서 그 김진성 씨가 알선수재 사건이 2건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백현동 브로커인 공범 김인섭 씨를 기소해서 1심,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김진성에 대해서는 2건이나 모두 기소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직무유기나 협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위중교사 사건 조사할 때 변호인으로 수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김진성 씨 간의 녹취록을 검사들이 계속 그걸 토대로 신문을 하길래 나도 좀 보자고 달라고 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를 뜸을 들이다가 뒤늦게 가져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작된 녹취록을 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그것이 알려지면 백현동 수사에 방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거 수사 기록 조작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뭐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산하단체 팀장인 고 김문기 씨 호주 출장에 동행시키려고 선택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직접 선택한 것처럼 꾸미려고 이 시장의 서명에 있는 공문 표지와 남들이 만든 별개 공문에 나와 있는 김문기 씨 이름이 들어간 내용 속지를 합성을 합니다. 그걸 토대로 공무원들을 추궁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이런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거 공문서 표지가리 사건, 이거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해외 출장 갔을 때 그때 일행 15명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팀장과 또 다른 한 사람 3명만 확대를 해가지고 셋이서 찍은 사진인 것처럼 만들어서 언론에도 공개하고 법정에다도 제출했는데 이거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연출하려는 증거 조작 아닙니까?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어떤 국제 행사 업체의 대표자인 김국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오남이 필리핀 마닐라에 온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6번이나 진술조서 받으면서 말을 했는데 진술조서에다 검사가 끝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거 사실상 무고범죄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래도 어떤 뭐 감찰, 수사, 문책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건 중에서 지금 알선 수재 사건들 김민성에 대한 것은 그대로 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법과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고요. 녹음 파일도 위증을 교수하는 녹음 파일 전체가 법정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김문기 아까 그 말씀하신 공문도 원본 공문이 법정에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아마 법정에서도 또 같이 다투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공소 유지를 저희들이 어차피 결심됐지만 그 과정에서 철저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은 아까 3분 하셨죠? 네. 네, 아까 3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유상범.
유상범 간사님. 아, 저보다 더 하시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아닙니다. 아유, 아니 끝나고. 예, 자, 그렇게 하세요. 이 질의가 끝나고 대표 선수 양당에 2명 정도씩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상범 간사님. 네, PPT 좀 틀어주세요. 그거 좀 틀어주세요. 말고. 그 아래 그. 사회 찍겠어요. 네, 총장님. 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수사할 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애유가 아닌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이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 말 기억나시죠? 이게 어떤 보시면 최근에 나왔습니다. 신모 행정관이라는 친인척 감시 팀장이 태국 이주를 도운 핵심 인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모 행정관과 이상직 전 의원 간에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63회의 전화 통화 메시지가 주고받은 그 자료가 확보가 됐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당시 청와대에서 깊숙이 관여한 거죠. 한번 넘겨보세요. 그런데 우리 문다혜 씨가 태국 가 있는 동안이죠. 2019년 5월에 양평동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한 2억 5천만 원의 차액 중에 일부를 환치기 수법을 했는데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환치기를 했다고 또 나옵니다. 이 신모 간의 또 다른 경호원을 통해 바트와 원화가 섞은 현금 뭉치를 한국으로 운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경호원들까지 지금 현재 이 여러 가지 이 관계에서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대통령 지시 없이 경호원들이 이주를 돕고 또 환치기까지 동원합니까? 과거 민주당에서 얘기했듯이 피의자로 다루시면 됩니다. 이런 정치 보복 매일 해도 되고요. 철저히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지검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점입 가경이에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또 최근에 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술품 자선 경매를 한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자선 바자를 하는데 모금액은 비영리 CAN 파운데이션에 기부된다. 자립준비 청소년 대상 미술교육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공지를 했는데 기부한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행사 직후인 2021년 1월 1일에도 비영리 재단에 기부된다. 이렇게까지 본인이 SNS에 게시까지 했는데 현재 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부한다고 하면서 참여한 모든 그 참여자들, 기부한 사람들한테 이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고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뭐 현재까지 고발이 되거나 뭐 수사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이 되고 사기는 어차피 재산범죄 아니에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수사 개시 대상 범죄이긴 합니다. 수사 개시 대상 범죄잖아요. 예.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접수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3분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예. 저희가 감사원 국정감사 중에 대통령 관저 공사 비리 의혹 그리고 감사원이 그것을 덮은 정황 이것을 국정감사했는데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보도는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계약 체결 없이 공사부터 진행하고 준공 도면도 없고 준공 검사 진행도 안 하고 또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발주처 승인도 없이 하도급 계약이 진행되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일반 구청에서 이거 적발되면은요 거의 구속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사안만 보고 나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긴 좀 건설산업법, 하도급법 위반, 국가계약법 위반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일반 주택에 관한 것이든 대통령 관저에 관한 것이든 법대로 처벌돼야 되는 것은 맞죠? 예,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수공사에 참여한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허가, 무자격 업체였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통령 관저를 공사하는데 이렇게 무자격, 무면허 이런 업체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 설계, 시공, 준공 다 불법이에요. 보니까 5월 12일 날 견적서를 제출하고 5월 15일 날 공사 착수하고 5월 중순에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원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수사 의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경미하다고.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장이 이것을 인지한 이상 수사를 아니할 수 없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서예요. 그리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면서요. 제가 증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업체들도 수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덮은 감사원도 수사를 해야 돼요. 직무유기죠.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이 시공 자격 없는 무자격 업체 하도급은 현재 지금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수사하다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를 착수하지도 않고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수사 착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의를 다 마쳤고요. 간사님들 두 분 잠깐 나오세요. 강혜경 씨가 여론조사 거래자 명단을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복사 여러 장 못했으니까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준 사람들, 예,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막 그러네요.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각 당에서. 자, 질의가 다 끝났고요. 마칠 시간인데 뭐 한 2명 정도씩만 대표 선수 선발해서 마무리 질의하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민주당 누가 하시겠습니까? 두 분만 하세요. 두 분만. 간사님 정리해 주시고. 네? 자, 하겠습니다. 자, 이건태, 박준태, 주진우, 박지원 네 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3분간 하시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관한 건데요. 2021년 4월에서 5월 초에 유동규로부터
유온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 돈은 유동규가 정민용으로부터 받아서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는 게 공소사실 취지거든요. 그런데 정민용은 법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의 허벅지 아래로만 내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지는 않더라. 허벅지 아래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근데 정민용은 요 진술을 검사실에서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정민용의 검찰 조서를 보면 그런 문답이 없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건 검사의 객관 의무에 위반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또 역시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유동규와 그 사실혼과 관계에는 박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의 진술 조서가 2022년 10월 13일 날 반부패 3부 601호 검사실에서 작성됐는데 근데 이날 같은 장소에서 601호에서 유동규도 똑같이 조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박아무개의 내용이 뭐냐면 유동규가 정민영으로부터 받아온 나이키 백팩을 본 적이 있는지, 유동규가 박아무개에게 백팩 안에 있는 현금을 보여줬는지, 그 후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걸 물어보는 조서였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서 유동규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변호인으로서는 결국 유동규의 말에 맞춰서 동거녀인 박아무개의 진술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객관적 유동규의 말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동거녀 박아무개를 부른 건데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유동규랑 같이 부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20여 년도에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때 송경호 중앙검사장한테 이 부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송경호 중앙검사장은 유동규와 박대선을 검찰청사 내에서 만나게 해줬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그러니 조서를 이 유동규의 그 같은 날 조서하고 박아무개의 같은 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같은 날 조서는 보통 같이 앞뒤로 붙여야 되는데 이걸 멀리 뛰어넘어서 증거 기록을 제출했어요. 마치 상당히 떨어진 날 조사한 것처럼. 그러면 송경호 중앙검사의 증언이 이거 허위 증언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지금 김용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재판 과정에서 다 지금 말씀하시고 혹시 다투어진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 법원의 판단대로 하더라도 검찰이라고 객관 의무가 있잖아요. 예. 객관 의무가. 물론 1심 판단이 맞지만 2심에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객관 의무를 묻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총장님, 이 도박이라고 하면 보통 이 바카라, 뭐 카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도 뭐 이런 거 잘 모르다가 이번 국정감사 때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하는 온라인 도박 굉장히 단순하다 그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사다리 타기, 콜짝 뭐 이런 거랍니다. 또 페널티킥, 구슬 굴리기, 이렇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게임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군인들도 휴대폰으로 이런 도박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게임당 걸리는 시간도 1분이 채 안 걸린답니다. 잠깐 쉬는 동안에도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리고 이게 스팸 문자 방식으로 이 주소가 오기도 하고, 동영상이나 웹툰 같은 것들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배너 광고 형태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릭 한 번이면 불법 도박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 진행이 빠르고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 이 온라인 불법 도박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장이요. 보시면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2019년도에 24조 규모인데 지금 2022년도에 37조 규모로 1.5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의 총 규모도 보면 102조 중에 온라인 불법 도박이 24조로 이렇게 3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온 오프라인을 합친 국내 게임 산업의 매출이 22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불법 도박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겁니다. 다음 장이요. 문제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 도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게 지금 검거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제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포함해서 163명을 검거를 해봤더니 이 중에 112명이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물론 검찰 내에서 잘 파악이 되어 있겠지만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까 이제 마약 말씀드렸고 도박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법 왜곡죄에 대해서 이 내용 아시고 계시죠? 예. 네,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 명확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뭐 형사벌을 하려면 뭐가 죄가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법문에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처벌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께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검사가 업무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입장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 또 법리 해석 이 왜곡이 있다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고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검찰에서 최초 원처분청에서 불기소를 한 거를 항고를 해서 항고청에서 기소를 해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그럼 항고청 검사가 법을 왜곡한 것인지 또 아니면은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 확정된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도 기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럼 그때 만약 무죄가 되면은 법을 왜곡했다는 것인지 여러 경우에 이게 어떤 경우에 과연 처벌되는 것인지가 너무 불명확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주진우 의원님. 네. 아니, 주진우 의원님. 네, 먼저 하시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총장님,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해부됐는데 알고 계시죠? 네.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시중은행 대출이 당시에 전면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회하는 방법을 썼죠.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허위로 받고 양문석 의원 부부는 공동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말 그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고 누군가 그 대출을 받으면 다른 업자들은 못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사업을 안 하면서 사업자 대출인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위 서류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딸이 대출을 받고 부모가 담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 세 분이서 같이 새마을금고에 가서 대출 서류와 담보 제공 서류에 서명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양문석 의원이 딸의 어떤 그 허위 대출을 모를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대출금이 11억 원이나 되면서 특경법상 가중처벌 규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유기징역 3년 이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벌금형이 없는 범죄죠. 현재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으면서 질질 끌다가 임기를 다 채우는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함께 기소된 브로커는 자백을 했고 은행 대출자나 이런 증인이 몇 명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기소하고 나면 재판 기간 같은 거는 좀 못 챙길 수 있는데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신속히 결론 나도록 공소유지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소유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수법은 당시 대출 브로커들한테 유행했던 수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독특한 수법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 대출로 우회하는 방법을 썼던 것이고 증빙 자료로 이제 사업을 한 것처럼 꾸미다 보니까 물품 명세서나 영수증 같은 걸 냈는데 굉장히 허접한 상태로 낸 것 같아요. 그냥 대출 브로커가 집에서 컴퓨터로 뚝딱뚝딱 만든 걸로 낸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당시 이런 유형의 범죄가 유행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대출에서 저희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을 전면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부동산 값을 잡으려다가 정책적으로 실패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 사업자 대출이 우회되면서 한 현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찰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금융 전문인 남부지검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금감원과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말이죠.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심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법에 따라 처벌해라. 총장께서 취임사 말씀도 비슷합니다. 왜 이 적용이 김건희 여사한테는 안 되죠? 우리 국민은 김건희 여사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회동인지 면담인지 했습니다. 지금 발표를 보면 맹탕이에요. 완전히 맹탕이에요. 누구 하나가 죽었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김건희가 죽었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김건희가 죽었어야 한동훈이 사는 거예요. 이제 다 죽은 거예요. 딱 국민이 심판한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가이드에도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저 파워포인트 좀 띄워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제가. 보통 주가 조작 수사할 때는 주거지, 회사, 휴대폰, PC 압수수색하고 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수사 압수수색 열람표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시간 브리핑하면서는 했다고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국민을 이렇게 검찰이 속여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HTS 거래도 35회나 했고 교본에 따르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IP, ISP도 다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 보고를 하고 안 한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민생범죄는 끝까지 참으라고 했다고 해서 대통령 한동훈 대표 회동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민심이 무섭게 타오를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검찰이 민심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찰하고 항고하면은 철저히 총장께서 수사를 지휘해라 하시는 말씀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발표는 일부 실수나 좀 오해가 있었던 걸 봐서 감찰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고가 되면은 항고청에서 저희들이 기록 검토 과정에서 제가 지휘권이 있으니만큼 충실하게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서울 총장이 예. 서울중앙지검의 발표를 이렇게 옹호하면은 항고 자체도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딱 숨기다가 서영교 의원이 질문하니까 압수수색 안 했다. 만약에 서영교 의원이 질문 안 했으면 모르고 갈 것 아니에요.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런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세요. 김은정 총장이 검찰을 우뚝 세울 그래서 나라를 구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고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지휘 감독하시라 이 말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수사지휘는 제가 법권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 압수수색 부분을 저도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미 21년 당시에 그 주범이나 금융당국 또 관련 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하면서 주목을 안 하면 되겠냐고요. 맞아요. 21년 당시 수사팀에서 어떻게 해서 대통령 부인과 장관이만 안 하면은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걸 자꾸 옹호하면 안 되죠. 옹호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감찰하겠다. 이것이 정권 아니에요? 제가 옹호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수사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시죠. 네, 박지원 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위원장을 꼭 포함시켜서 하세요.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제가 물어봐서 답변을 이끌어낸 겁니다. 제 질의는 아닌데 또 하여튼 3분을 일단 넣어주세요. 제 질의는 아니고요. 아니 넣어주세요 일단. 간단하게. PT. 네. 자, 총장님. 예. 총장님. 예. 조삼 모사란 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답변한 것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지? 이렇게 선선히 대답하게 그랬더니 이렇게 제출했어요. 화면 보십니까? 예. 뭐냐면 금액 수령일만 딱 쓰고 나머지는 까맣게 칠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걸 받는 저로서는 더 열이 받아요. 차라리 제출하지 않아서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는 게 낫지. 이거 제출해놓고 제출했습니다. 아니 이거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는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확인을 못하게, 확인 불가하게 까맣게 칠해놓고 제출했습니다. 이거요. 국회를 우롱합니까? 총장. 예. 국회를 우롱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출해요? 수사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부분만큼 누가 액수를 달라고 했습니까? 용처를 달라고 그랬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제출했다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효입니다. 이거 다시 제출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감사 끝나면 예산 심의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제출해놓고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되고 총장이 다른 지검장들한테 왜 2025년도 특활비는 한 푼도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 받을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라고 할 때 제대로 내세요. 제가 국회 정부위 야당 간사를 했어요. 예산결산 소위원회 심사위원장입니다. 그걸 2년간 했어요. 국정원도 이렇게 제출 안 합니다. 특활비의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처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랑 총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정원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예요. 제가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장으로서 4시간 동안 연필 그어가면서 다 봤다니까요. 제출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김영민 의원, 이성윤 의원, 서영기 의원, 조배숙 의원, 김승원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10월 25일 종합감사 이전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시 검찰총장의 적극적인 수사권 지휘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와 명태균을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및 인사 개입 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 및 공개 필요성 그리고 미공개 제출에 대한 다시 제출하라는 위원장의 말도 있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필요성, 공수처 공수요청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위장수사 활용의 필요성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지적과 논의도 있었습니다. 심우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